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알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중년이라는 상품의 역사입니다. 유아,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인간의 삶을 나누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제대로 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단계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나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패트리샤 코엔의 중년이라는 상품의 역사입니다. 책은 보통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고 총 371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중년과 관련된 광고라든지 여러가지 사진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목차를 보면 목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중년의 발명, 중년의 재발견, 그리고 중년 산업 복합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총 1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중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 중년이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도 많고, 사족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내용을 따라가기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으며 굳이 특별한 의미가 필요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상품의 역사에서 보면 1900년대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연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어린 사람, 성인, 그리고 늙은 사람으로만 구분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 분야별로, 목적별로 인간은 연령이든 어떤 기준이든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용이 됩니다. 중년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1895년에 펑크 앤 웨그널사의 사전에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있는 일생의 일부분이라고 중년을 정의해서 등재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년을 인생의 어떤 의미가 있는 시기라든지 특별한 시기라고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시기라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 의미가 없던 중년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게 된 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바뀐 경제 활동 방식, 노동의 변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프레데릭 윈슬로 테일러의 등장이 그 시작인데, 테일러는 공장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중심에서 인간의 삶을 생산성으로 계산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공학이나 이쪽에서 보면 테일러 공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당 생산성을 계산을 하다 보니, 즉, 육체적인 노동이죠. 육체적인 노동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기 때문에 더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청년이 젊은 사람이 사회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그때부터 중년, 노년처럼 나이가 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다른 의미로 남성과 다르게 여성의 경우에는 성인이라고 하는 시기가 육아와 뗄 수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성은 결혼한 이후에 임신, 출산, 육아 말고는 다른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인 이후에 뭔가 차별성이 생길 수가 없었죠. 육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경제 활동의 변화와 어떤 그 산업화로 인해서 두 가지 변화가 생기죠. 첫 번째는 사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임신이나 출산이나 육아에는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요소들이 많죠. 사망 가능성이 줄어들죠. 거기 플러스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때 이제 뭐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는 것에 그렇게까지 많은 노력이 들이지 않게 됩니다. 뭐 지금보다는 더 많겠지만 예전에 결혼 이후에 임신과 출산과 육아만을 했던 시기를 벗어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특정 아이들이 일정 자라면 여성에게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중년의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여성 쪽에서 먼저 생겨서 크게 남성 쪽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경우 청년, 즉 육체적인 능력, 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게 된 그 이후에 중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면서 동시에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청년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감정적이거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청년이 뛰어나다는 주장이 덧붙여집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에서 이제 신경쇠약이라는 단어를 만든 조지 밀러 비어드 박사는 지금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든지 어떤 나이 들은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좋은 어떤 조언이라든지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늙은 사람에게서 청년의 정신이 잠깐 살아나서 노인의 입으로 말을 했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청년이라는 시기,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표현과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표현했던 시기가 저때 시기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년에 대한 재평가, 아까 그 순서에서 보였죠. 재평가 또한 이루어집니다.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흐름에서 보면 뭐 신생아기, 유아기, 유치원기, 초등학생기, 사춘기, 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발달 단계를 만든 사람이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년이라는 시기를 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하네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제쳐두고 앞으로 지속될 행복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후손에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기가 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 얘기드렸던 중년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년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도 좀 더 높은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통찰력이라든지 뭐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청년과 다른 중년의 어떤 뛰어난 점이나 많은 분들이 논의가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단어죠. 안티에이징. 자, 나이가 드는 것에 안티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안티는 뭔가를 적대시할 때 쓰는 반대어죠. 그만큼 어떤 노화에 대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에 대해서 이것은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적으로 간주해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단어가 지금도 자연스럽게 쓰여 있고, 여전히 중년이라고 이야기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련됐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평을 듣게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 패트리샤 코엔은 중년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뭐 제가 여기서는 최대한 중년의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라든지 뭐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년 또한 여기에 빠져 있고요. 생각해보면 중년이라는 그 단계는 청년 때는 가지지 못한 특정 수준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이제는 또 중년이 어떻게 하면 소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된다고 하네요.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써 있고요. 중년이라는 의미,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단계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스스로가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다독보다는 많이 읽는 것보다 맞는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년의 시기 그리고 중년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청년에 속했다면 자신이 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자신이 중년에 속했다면 자신이 청년기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는 제가 이미 중년 시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나도 모르게 내 경험에 비추어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가끔 이런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하는 이 틀이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OPQR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